저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24살에 월 5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이전 내용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영상 끝나고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제 모든 정수가 담겨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비즈니스 유튜버들이 심리학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나도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정작 어디다 써먹는 거지? 오늘 다룰 정보까지 끝까지 듣는다면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의 대부분의 지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도 하고 내가 진짜 실행력을 발휘해서 시작을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났다? 더 찾아오세요. 제가 진짜 보상해 드릴게요. 말이 길어졌는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희소한 물건에 더 많은 가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해요.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더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진화 심리학의 관점이에요. 구석기 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과 음식, 그리고 안식처입니다. 인간은 이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인생을 바치면서 전쟁과 사냥을 반복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희소성이 있는 물건들은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죽었을 겁니다. 때문에 인간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희소한 가치를 지닌 물건은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는 심리 기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소성은 그 자체로 권위와 지위를 상징합니다. 과거부터 부족의 족장들은 화려하고 희귀한 장신구들을 많이 착용했습니다. 이는 집단 내에서 성공과 우월함을 나타냈어요. 자연스럽게 더 많은 파트너와 자원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는 생존과 내 후손을 번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이미 가진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보존하려는 욕망은 인간의 당연한 심리 기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되거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면 반발심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제품이 희소해지면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위협받습니다.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자유 제한에 대한 심리적인 반발이 일어나 전보다 해당 상품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명품 시장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과거 구찌, 톰 브라운, 발렌시아가 같은 브랜드들의 인지도는 국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신, 돼지, 국밥, 육수층들의 등장으로 브랜드 자체의 희소성을 잃게 되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이런 제품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의 브랜드,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쇼핑몰의 사례도 있어요. 저는 최근에 무신사 쇼핑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200~3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매일 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옷들 수십 가지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 옷도 무신사에서 산 겁니다. 아, 이거 무신사에서 산 거 아니구나. 패스. 그리고 거기서 진짜 마음에 드는 옷만 주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항상 장바구니에 남아있는 옷들은 꽤 괜찮은데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거나 사이즈가 약간 애매하거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장바구니를 보다 보면 어느새 품절이 되어버린 옷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태세 변환을 합니다. 아, 왜 안 샀지? 다시 보니까 너무 예쁜데? 이렇게 예쁜데 안 샀다고? 말이 되나? 내가 이걸 안 시켰다고? 그리고 저는 바로 재입고 알람 신청을 합니다. 제품이 희소해지니까 사고 싶은 욕구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재입고 알람이 옵니다. 그때는 제가 시킬까요? 당연히 안 시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입고가 되는 순간 제품의 희소성은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홈쇼핑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홈쇼핑을 보다 보면 항상 품절 표시를 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보면 항상 특정 제품이 품절이 되어 긴박함이 들고는 하죠. 하지만 내 사이즈는 절대로 품절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홈쇼핑은 고객들에게 희소성의 원칙을 이용하여 긴박함을 주기 위해 가장 안 팔리는 제품의 사이즈를 품절 처리합니다. 어차피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매를 고민하던 사람들은 품절 표시를 보고 내 사이즈가 사라질까 걱정하며 긴박함을 가지고 곧바로 주문을 시전해버립니다. 구매를 하기에는 다소 고민되었던 제품이 희소해지자 바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저희 회사는 디자인을 판매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받을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홈페이지에 이번 달에 몇 건을 더 의뢰를 받을 수 있는지 남은 양을 표기해 둡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건을 받는다면 오늘 기준으로 몇 건이 남았는지 써놓는 거예요. 소비자는 당연히 숫자가 점점 줄어들수록 긴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다른 것보다 퀄리티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돼요. 당연히 구매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패스. 두 번째는 호감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또는 친구의 부탁은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호감을 얻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딱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체적 매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매력이 호감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매력은 처음 보는 인간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이는 후광 효과 때문입니다. 후광 효과란 한 사람의 긍정적인 특성 하나가 그 사람 전체를 달라 보이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능력 있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지적인 사람일 거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많지 않습니다. 외모, 체형, 차림새 등 모두 외적인 요소들 뿐이에요. 때문에 신체적인 매력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능력과 성격, 인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체적인 매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나의 배우자가 키가 작았거나 말랐다면 어땠을까요? 사냥과 채집에 매우 불리했을 겁니다. 힘이 약해서 강한 동물과는 싸우지 못했을 것이고 키가 작아서 열매를 채집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나의 상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체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이를 근거로 연인을 만날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보통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친구 사귈 때 얼굴 안 봐. 성격을 제일 많이 봐. 100% 구라입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면 항상 물어봅니다. 남자친구를 사귈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봐? 그럼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성격? 100% 구라입니다. 아니 애초에 저를 만나는데 외모를 안 봤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패스.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은 재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받는다는 통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돌리니가 영상의 내용보다는 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구독했다는 것도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장난 안 치겠습니다. 패스. 호감을 얻는 방법 두 번째는 유사성입니다. 희소식이 있어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사성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격, 배경, 취미, 일상, 심지어 복장까지도 분야와 관계없이 닮은 점을 어필하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해외 온라인 소개팅 어플에서 4억 명 이상을 조사해본 결과 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유사성이었습니다. 또 유사성 어필을 잘하는 사람이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지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소개팅 꿀팁 드렸습니다. 이것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부족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왔어요. 만약 내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의 사람과 길을 가다 마주쳤으면 어땠을까요? 나를 해칠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반대로 나의 부족 사람들을 마주쳤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지켜줬을 겁니다. 현대사회의 부족은
학연, 지연, 혈연 등입니다. 당연히 이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하고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본능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은 필연적으로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는 고객들하고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유사점들을 어필합니다. 저희 회사는 로고 디자인을 가장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주로 대표님들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유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어릴 적부터 우유를 존나 좋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온 걸 보자마자 극도로 흥분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당연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참기름 제조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왔다? 그냥 비빔면 먹을 때 참기름 5숟갈씩 넣는다고. 세 번째는 칭찬입니다. 먼저 칭찬을 통해 다가가는 것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칭찬을 거짓이라도 믿으려고 하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레스토랑의 웨이터는 고객이 메뉴를 골랐을 때 훌륭한 선택입니다. 나는 한마디만 던져도 팁을 받을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또한 회사 면접 중 면접관에게 칭찬을 하는 지원자는 합격률이 더 높았다는 통계도 있어요. 조 지라드라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영업사원입니다. 그의 주요 마케팅 수단은 딱 하나예요. 크리스마스, 추석 같은 기념일에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별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칭찬만 섞어서 보냅니다. 그때 차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젠틀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편지를 읽고 그냥 버려버릴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차가 필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편지를 매번 보낸 조 지라드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고객하고 상담할 때 칭찬부터 뱉습니다. 사전에 작성한 설문지를 보고 너무 잘 작성을 해주셨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경우가 흔치가 않다. 덕분에 검토가 빠르게 끝났다. 감사하다. 설문지를 개판으로 작성을 해도 그냥 이런 말을 뱉어요. 고객은 한껏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상담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구매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은 2편에 걸쳐서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